안녕하세요. 트렌드 큐레이터 양지현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부유한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사는 오늘의 직장인들은 월급만으로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더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죠. 한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전 세계 3분의 1의 직장인들이 자신의 기존 소득원을 잃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는 추가 소득에 대한 관심은 물론 기존 소득을 얻는 방법 자체에 대한 변화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트렌드 큐레이션, 오늘 함께 만나볼 트렌드는 바로 소득을 얻는 두 가지 방법, 액티브 인컴, 패시브 인컴입니다. 액티브 인컴은 능동적인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전통적인 소득 창출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노동소득은 시간과 노동량이라는 기준에 비례합니다. 즉,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노동을 들여 일을 하는가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싶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저녁 시간 혹은 주말 동안 부업,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노동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반대 개념인 패시브 인컴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패시브 인컴은 수동적인 소득을 뜻하는 말로 별도의 노동 없이 자동화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투자나 이자 소득, 수익 배당, 임대 수익 등이 전통적인 패시브 인컴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많이 있어야 가능하고 또한 다양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 쉽게 실현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의 등장 이후 산업이 다각화되면서 콘텐츠 저작권, 광고 및 홍보 수입, 시스템 수수료, 지적 재산 판매 등의 리스크가 적고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패시브 인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와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이 바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특별한 재능이라는 또 다른 자본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요. 실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자본, 재능의 자본 없이도 패시브 인컴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베스트셀러 작가 버크 헤제스가 남긴 파이프라인 우화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 물이 떨어져서 건너편 강에서 물을 길어주고 그 물의 양만큼 돈을 받을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마을의 청년인 브루노와 파블로가 지원을 했죠. 둘은 열심히 물통을 지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길어 나를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더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파블로는 브루노에게 낮에는 물을 깃고 나머지 시간에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괜히 힘을 빼는 것보다 당장의 수입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파블로는 물통을 나르는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시간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노는 열심히 물통만 나르며 돈을 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돈도 안 되는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며 파블로를 놀려댔습니다. 브루노가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는 동안에도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땀을 흘렸죠. 시간이 흘러 파이프라인은 완성됐고 파블로는 더 이상 물통을 나르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게 됐습니다. 반면 브루노는 오랜 노동으로 인해 몸이 상하고 파이프라인으로 인해 일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됐죠. 애터미가 이야기하는 시스템 소득은 바로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브루노가 추구했던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킨 액티브 인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파블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액티브 인컴에서 패시브 인컴으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안에도 많은 인내와 노력, 그리고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재심 합력 문화를 통해 먼저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이 더욱 수월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속적으로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서 보았던 것처럼 충분한 보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결과 시간과 노동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애터미의 시스템 소득이란 파이프라인 우화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인 지속적인 소득의 실현인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가 빨라질수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미래에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시스템 소득의 구축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 큐레이션, 오늘은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비즈니스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99년도에 IMKorea.com이라는 쇼핑몰을 만들었다가 사실은 큰 투자자를 만나지 못해서 사실은 주저앉았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데스밸리를 지나지 못하고 시체가 돼서 월세방에 갔습니다. 거기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도 언젠가 다음 세대 비즈니스에 의해서 주저앉는 날이 올 거다. 그러면은 그 약점이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뭐를 선택을 해야 될 건지가 헷갈려. 그 다음에 많은 공급자들이 공급을 한다고 가격이 꼭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포털에 들어가가지고 구매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또 샀는데 잘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살 때 그거를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좋은가 맨날 찾아서 헤매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를 잘못 사면 실제로 가격은 10% 올라가는 거고 50%를 잘못 사면 2배 비싸게 사는 거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비즈니스,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 3년을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플랫폼은요, 모든 소비자와 모든 공급자를 만나게 하는 곳이 바로 플랫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랫폼에 모여있는 소비자들은 전부 다 모래알인 거예요. 각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가 조직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같은 인터넷 쇼핑몰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올 때마다 조직화가 돼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어딘가는 이렇게 소속돼 있죠. 그런데 이 플랫폼도 돈을 벌지만은 여기도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벌죠. 예. 자,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모래알들은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지금 플랫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은 어때요? 뭐 주는 거 없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애터미에 한번 왔더니 아이 더 싼데? 더 좋은데? 여기서는 35% 수당을 주네? 그러면은 애터미에 한번 왔던 사람이 다른 플랫폼에 이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이쪽으로 오면은 가지를 않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은 시간만 지나면은 지금 현재
뭐 100조 200조를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보다도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더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시간 문제다 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미래의 비즈니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단계인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원리와 원칙에 의하면은 분명히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와 원칙대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영하는 회사가 전 세계 단 한 회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에서요, 제품 비싸거나 품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그런 아이템은 애터미에서도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만 살아남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체험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교과서대로 원리 원칙대로만 바꾼다고 하면은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을 본 거고, 그래서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4세대, 다음 세대 비즈니스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애터미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북단의 가장 청정한 해양 심증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워터 소믈리에가 뽑은 물맛 품평회에서 종합 1위, 2019년도에도 동대회에서 1위를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물 한 70가지를 랜덤하게 모아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 맛에 대한 부분은 자부를 했습니다만은 거기다 품질이 곁들여지니 품안전 경영 시스템 FSSC 22000도 획득하며 최고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 향심증수도 그만큼 진짜 물맛도 좋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의 품질을 결정하고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온지가 어디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해안 최북단의 육지에서 6km의 해저 605m에서 지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청정하고 저온성을 유지하면서 영양성이 풍부한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물을 어떻게 육지까지 지수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내 유일 6km 단일간도 외부의 물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외부의 오염원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단일간으로 저 육지까지 끌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물을 만드느냐, 제조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마그네슘, 칼슘, 칼륨의 3대 1대 1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황금 비율로 만든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3대 1대 1로 혼합이 되어 있고요. 애터미 해양 심추수는 물맛이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거의 한 90% 이상은 물맛이 좋다고 하는, 그건 이제 목넘김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목넘김이 가장 좋은 물의 경도가 80입니다. 폐하 양수비에서 3대 1대 1, 마그네슘, 칼슘, 칼륨 비율이 3대 1대 1로 해서 경도 8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른 회사에서 그 비율을 맞추기가 되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품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품질 관리에 대한 그 현장 점검을 받았을 때 사실 어려웠습니다. 와서 실사를 하면서 보여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고요. 저 자신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뿌듯하고, 그다음에 배운 것도 이제 많고 더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그런 성취감도 좀 생기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 배우면은 저희가 돈을 내고 배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면은 다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코치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저희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품질이
전체적으로 진짜 업그레이드가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취득본부 시대부터 원수를 채취해서 종합연구소에 보내서 저희가 이제 검사 의뢰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 방사능에 대해서 되게 저희가 예민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보내서 방사능 검사 수치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륨 검사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취득본부에서 체크하고 나서 원수 탱크로 오면 탱크가 바뀔 때마다 탱크마다 2번씩 계속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품도 시간대별로 계속 물을 갖고 올려서 실험실에서 또 이물질 검사, 배장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품질에 대해서는 진짜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품질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진짜 많이 개선이 되고 자동화 시스템도 많이 갖추어졌고 저희가 2018년 3월에 35 규모의 투자를 해서 콤비블록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콤비블록이다 보니까 제병을 불자마자 바로 충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염원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양압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외부 오염 물질이 기계 설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품질 안전성을 극대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계가 도입된 이후에 생산의 효율성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생산량 증가가 거의 2배수로 상승이 되면서 불량률은 기존에 0.4% 노출이 났던 게 지금 0.01%로 줄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그 속에서 배우는 점도 많았고 그리고 저희 품질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진짜 품질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저부 톤도 좀 많이 바뀌었고 안정된 제품을 만들려고 더 노력하고 더 심혈을 기울이고 그런 물들이 지금 애터미 해양식수를 만들어서 지금 배송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애터미와의 상생이 없었으면은 이루기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터미 직원 같은 느낌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애터미 회사 아니야 뭐 이런 농담하면 저희 직원들끼리 그런 얘기도 할 정도니까 반은 그냥 애터미 직원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도 저희가 애터미에 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뭐 사실 제가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우를 다 하니 작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애터미가 없었으면은 제가 뭐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에 그 경영의 하두가 이제 ESG 경영입니다. 모든 기업이 이제 미래에 살아남으려면은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ESG 경영이 중요한 이 시대에 디자인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애터미는 이미 ESG 화두가 되기 전부터 친환경 정책을 펴오고 있었고요. 1차적으로 2018년부터 이 부분들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기존에 있던 라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라벨로 바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바꾼 부분들 중에 하나가 환경에 무해한 수분리성 접착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분리 배출이 쉽게 이중절지선을 넣는다든지 이런 어떤 노력들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무라벨을 생산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무라벨을 가감하게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마린 캠페인이라는 친환경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로플라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2030년까지 50%를 없애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문화 확산 주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 재생과 환경 보건입니다. 해양신충수의 용기 리뉴얼은 3대 비전의 첫 번째 해당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은 친환경적으로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이자 였습니다. 라벨도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플라스틱 양을 좀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페트병을 경량화시키고 무라벨로 가면서 저희가 플라스틱 양을 엄청나게 줄이고 무라벨로 가면서 저희 원자재 풀이품 중량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500ml를 20g을 쓰던 것을 17g으로 다운을 시켰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양을 3g을 줄이면서 1년에 27톤의 그 양을 좀 줄일 수 있었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한 27톤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27톤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20년령 소나무를 약
23,000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즘은 전부 다 분리 배출할 때 라벨을 떼고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재활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을 생각하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병을 만들어 보자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도전을 좀 했었습니다. 실제로 2번, 3번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현재. 사실 뭐 모든 기업들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리뉴얼을 통해서 무라벨로 가면서 수분리성 본드를 저희가 썼는데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그 본드 자체도 쓰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수축 터널도 쓰지 않습니다. 가스도 절감되고 에너지 절감되고 탄소 배출량도 많이 저하가 되면서 친환경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기존의 라벨에서 무라벨로 바뀌면서 일단 가장 변화가 된 것은 생산량이 기존의 120바르트에서 160바르트 정도로 한 20% 정도가 증대가 됩니다. 일단 라벨을 쓰지 않기 때문에 라벨에서 잼나는 그 시간 요소가 중간중간 5분씩 끊긴 것만 해도 결국은 15분, 30분을 까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체인지 파트 타임도 많이 줄면서 생산량이 점점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돌리던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잉여 인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인원이 또 다른 기계를 배울 수 있는 도미노 역할처럼 좋은 효과가 계속 발생이 됐고요. 무라벨이 되면서 좋은 점이 더 많았습니다. 물병 디자인만으로도 애터미 해양 심층수를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애터미 해양 심층수는 다른 생수와 내용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품질 우위가 있는데요. 용기 디자인에서도 그 이상의 그 차이를 좀 두고 싶었습니다.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약간 독창적인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고요. 디자인 포인트라고 하면 세레이션 무늬를 좀 적용해서 투명한 유리병의 그 느낌을 구현하고자 했고요. 무늬를 통해서 주변의 빛이 용기에 투과되면서 밝게 퍼지는 형상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애터미 해양 심층수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터미의 디자인 능력은 최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그 후속적인 업무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늘의 이 새로운 패키지가 탄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재를 하면서 물류 테스트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십 번의 이런 물류 테스트를 통해서 이 하중을 버티는 정도와 물류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서 이번에 개발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병 하나에도 과학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재할 때 무게 눌림을 방지를 해야 되고 디자인적인 측면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테스트 끝에 오늘의 이제 이 애터미의 독창적인 어떤 디자인 패키지가 탄생이 되는 계기가 되었죠. 디자인 중심으로 용기 개발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었습니다. 사실 그 리뉴얼 지금 하기까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그게 작년 10월인가부터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최적화시켜서 용기를 좀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심층수 담당부께서는 프리폼의 양을 일단 줄여서 블로우 성형을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주셨고 한번 해보는 때마다 그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또 감수하시고 무라벨을 생산하려면 기본적으로 몰드라는 게 있는데 그 몰드부터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계에 정확하게 장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글씨가 투명하게 나와야 되고 후속 라인에 있는 시스템들도 사실 우리 무라벨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일부 변경을 시키는 부분들이 이번에 사실 도움이 많이 되었죠. 강원 심층수 담당부께서 아주 발빠르게 용기 금형 개발과 설비 변경을 해주셔서 이렇게 출시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애터미 해양 심층수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깨끗하고 더 안정된 물을 고객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애터미 회원님들 가정에 애터미 해양 심층수처럼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